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전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23년도 상반기예요. 잠실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1년이 넘게 지나서 이제야 드디어 전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컨텐츠랑 기사가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 한 가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먼저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급자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 많은 집에 전세형 말이 돼 이러다 집값 밀어 올릴라 라고 기사가 떴는데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일단 전세가 올라가고 있거나 전세 때문에 매매가가 밀려 올라간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아요. 현장에 나가보시면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얘기인 거 알아요. 일부 단지는 전세 매물이 없고요. 전세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전반적인 시장을 나가보면은 전세가 아직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세가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전세가 마구 올라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단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전세 시장이 올라갈 거다,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지는 제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다시 말씀드릴 필요를 못 느껴요. 전 전세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넘어서 월세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던 사람이에요. 전세 시장은 앞으로도 상승을 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세 제공하는 사람이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전세 수요도 빠졌어요. 전세 자금 대출이 안 좋아지면서 전세 수요도 빠졌는데 전세 수요는 월세로 갔죠. 근데 월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지는 지켜봐야 돼요. 아직은 이게 점차 일어나는데 지방 시장은 월세에서 전세로 사람들이 안 와서 지금 그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없는 게 아니라 눈에 잘 안 보이거나 너무 약한 것뿐이에요. 시간을 기다리시면 아마 제 말이 확인이 되실 건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세 수요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전세 수요가 회복이 된다고 제가 왜 계속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모두 다 집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파트가 있으면요.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아무튼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전세가 사실은 만만했잖아요. 월세는 좀 돈이 아깝고 전세는 돌려받을 돈이고 이사 갈 수도 있고 청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많았죠. 근데 이렇게 야 요새 누가 전세를 들어가 월세는 너무 효율이 떨어지잖아. 요즘 누가 집을 사라고 하시기 전에 주변 아파트에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보세요. 빈집이 많지가 않죠. 아무튼 간에 거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아무튼 수요가 살아날 건 살아나는데 매매 수요가 지금 살아나고 있질 않아요. 좀 살아났지만 거래 건수를 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요. 그러면 전세 수요가 살아날 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 수요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지금 이게 살아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일찍부터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게 제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세가 다시 회복하고 올라갈 건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계속 요새 컨텐츠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이러다가 전세가 집값을 밀어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일부 채널에서는 이미 전세가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은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이 현상도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무너진 2년간의 시장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이 이 정도인데 너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강조시키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전세가가 올라가고 이게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시작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23년도에도 아파트 거래량이랑 가격의 일부 회복이 된 시점이 있습니다. 23년도 초부터 8월달까지요. 잠실이나 강남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때 전세가 반등이 동반이 되었느냐? 별로 안 됐습니다. 되긴 됐었어요, 사실. 그런데 3중 가격이었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였습니다. 전세가 회복을 동반하면서 매매가가 밀어올린 단지는 여태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 보이는 것 뿐이죠. 왜냐면 전세가율이 일정 이상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전세가율 자체가 아직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수요가 불안정합니다. 전세 수요도 불안정하고 월세 수요가 아직 높고요. 매매를 해버리기엔 사람들이 여전히 생각이 너무 복잡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질문인데요. 도대체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왜 올라가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매매가가 같이 올라간다는 법칙은 없거든요. 사람들이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선택한다는 뜻인데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확률의 문제인데 전세로 사시는 분들 중에 집을 살 마음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월세로 사는 사람 중에 매매할 마음이 많겠어요? 전세로 사는 사람 중에 매매할 마음이 많겠어요?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목돈이 있거나 목돈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도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확률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꽤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세로 살다가 돈 모아서 매매로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신혼부부 70% 이상이 전세를 선호하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선택을 할 때 전세가랑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너무 멀잖아요. 전세는 7억인데 집값은 15억이에요. 감이 안 오죠. 이거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나가봤더니 전세가 7억인데 매매가 9억이에요. 또는 전세가 7억인데 매매가 8억이에요. 이러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 전세가 7억인데 집값이 8억까지 내려왔는데 매매가가 올라갈 것 같아. 또는 대출이 만만해. 또는 이 지역에 호재가 많아. 이러면 매매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전부 다 이런 가능성이에요.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나가시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거였고 내가 전세를 구하러 갔는데 전세가 없어. 전세 만기가 됐는데 나가래. 근데 월세가는 이렇게 높은데 매매밖에 선택이 안 남았어. 이래도 삽니다. 지금 시장에 수요를 너무 눌러놔서 둘 다 일어나고 있질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둘 다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매수를 하기 좋은 타이밍이란 인식, 여태까지 국가에서 나서서 막 더 내려가야 된다, 20% 30% 낮출 거다, 집 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이거 아직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전세가 이렇게 0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아요. 0인 단지 있고 많이 올라간 단지도 많아요.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데 전세가 잘 나가는데 문제는 그 인근 단지로 가면 전세가 여전히 있어요. 전세를 지금 못 구하는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를 구하러 갔다가 매매라는 경우가 그렇게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나올 현상들인데 너무 일찍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매 시장이 일어나고 있는 회복은 그냥 단순 회복이에요. 이것도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시면 아는데 전세 구하러 나갔다가 전세가 없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쯤 되면 바닥이다. 그리고 한국에 늘 집을 살 마음이 있는 분들이 평균 이상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사고 있는 거지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은 집을 살 마음이 전 없어 보여요. 왜냐면 너무나 무섭거든요. 거래량을 봤을 때 집을 팔고 싶은 사람보다 사고 싶은 사람이 현저히 적어요. 그 와중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총체적 난국이에요. 월세 상승도 막을 길이 없고요. 전세 상승도 막을 길이 없고요. 매매가 시장 회복도 막을 길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요. 물론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려면은 내수 시장이랑 세금을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거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신규 공급을 하기 위해도 최악의 상황에 얹어서 최악의 최악을 만들어줬죠. 지금 현 정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상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뭘 봐야 되냐면은 아까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혹시 시장이 전세를 구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야, 지금은 매수하기 좋다, 가격이 올라가겠다,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는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언론이든 저 같은 사람이든 뭔가 분위기가 바뀌면은 지금은 상당히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거 보셔야 돼요. 전세 매물이 0인 단지가 하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세를 못 구하겠어요. 월세도 너무 비싸요. 집을 못 구하겠습니다. 전세 난민, 밀려납니다. 여기를 떠납니다. 이런 얘기가 기사화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매매로 사람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첫 번째가 발생을 합니다. 시장이 늘 이렇거든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거를 지금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죠. 막을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부터 전세가 오르나 봐.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통계를 봤을 땐. 많이 오른 단지도 있지만 전체 평균은 그래요. 그리고 지방시장은 아직 월세 수요를 많이 뺏긴 상태고 전세가 이렇게 회복이 된 상태가 아직 아니에요. 수요가. 지금 차차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린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월세가 주인공이었죠. 월세와 전세에 이어서 매매까지 이어서 시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열심히 팔로우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해서 조금 더 하자면요. 2020년도 8월 달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때 매매가를 밀어 올린 전세가 상승률이 이 정도예요. 새빨갛죠. 이게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흔들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정도고요. 정해진 건 없지만 23년도로 넘어가 보시면요. 여기 있죠. 1월부터 한 8월까지 상승이 있었어요. 여기가 작년에 주요 지역이 상승할 때의 전세가의 흐름이에요. 전세가가 밀어올린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으로 내려오시면 지금 전세 시장의 그래프는 이 정도죠. 상대성이란 게 있잖아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뭔가 전세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데이터까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각자 도생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겠죠.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